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감사해야 할 일도 또 챙겨야 할 일도 많은 5월이요. 서민들에게는 얇아진 지갑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오늘 만날 지성이는요. 용접공 충신이라는 이색 이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서민의 편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충을 잘 이해해 주실 분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굉장히 인상이 좀 푸근하고 좋으세요. 이런 그래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혹시? 기분 좋은데요. 네. 그러신가요? 요즘 제가 듣기로는 정말 바빠서 숨만 쉬고 계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요즘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활동으로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올 연초부터 인천 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이 좀 막 달려온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셨는데 저희 네. 지성인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성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성인 이 프로그램을 저도 가끔 보는데 언제 나를 한번 안 불러주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특별히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성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갑고 또 기뻐하실 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국회의원직을 살짝은 좀 내려놓으시고 홍영표 의원님에 대한 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홍영표 의원님과 함께하는 지성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요. 나의 이색 프로필이라는 시간입니다. 나이나 학력, 경력 같은 아주 딱딱한 양력이 아니라요. 홍영표 의원님만의 아주 이색적인 그 프로필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의원님 혼자만의 뭔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뭘 좀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때 이제 음악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아주 출근하다시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60년대, 70년대 팝이나 이런 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집에도 전축이 하나 있어서 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몇 시간이고 음악을 들으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즐길 만한 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고 계신데 혹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탈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아마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그때 저는 이제 유신 시절에 대학을 들어갔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살아생전에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으로 가서 소위 분화로드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의식화시키고 조직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제가 82년도에 이 지금의 한국 GM 전 대우자동차입니다. 거기 직업훈련소에 제가 그 훈련생으로 그때 부평에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용접을 배우고 그 용접공이 돼서 대우자동차에 취업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부평하고 제가 맺은 인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용접공이 된 거 이것이 좀 일탈이라면 일탈이죠.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전혀 제가 그런 줄 몰랐고 당시에 위장 취업은 아주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직업훈련소 들어와가지고 제가 용접공이 됐죠. 취직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고시 준비에 거의 버금가게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고시도 저는 됐을 걸로 봅니다. 제가 4번째 도전해서 그 전기 기능사, 전기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그때 땄거든요. 아유. 그때는 고시 된 것보다 훨씬 좋았죠. 네. 굉장히 또 뿌듯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은 잘 다니던 군 제대 후에 잘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네. 노동자의 현장, 노동의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뛰어든 게 가장 큰 일탈이셨던 거네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아무래도 지금의 의원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이 땅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산층이나 서민의 삶에 대해서 대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제가 그 현장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들으니까 의원님 별명 중에 해결사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약간 동네 뭐 홍반장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별명인가요?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어떤 갈등이나 대립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또 정치의 영역이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통합하고 해 나가는 일,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름대로 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모색했고 또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주어진 이제 별명인데 네. 그걸 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국가를 지향하는데 저도 좀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이 이렇게 해결사라는 별명을 또 얻게 된 데는 의원님만의 뭔가 이렇게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85년도에 대우자동차 이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해방 이후로 대기업 중화공업에서 최초의 그런 파업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85년에 4월 한 달 내내 텔레비전 신문에서 거의 톱으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회사 측하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그 협상에 성공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이게 파국으로 갈 거냐 마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노사 간의 합의를 도출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대화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괜히 가슴이 좀 설레고 참 이렇게 굴곡 많은 삶 중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게 아마 의원님의 정말 능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원님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무엇일까요? 석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이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나무 끝에 이게 매달려 있는 게 이제 씨 과일이거든요. 그 씨 과일이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봄에 잎을 피우고 또 이제 나중에는 꽃도 피우고 이러면서 거대한 산야를 숲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작은 노력,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또 발전시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작은 씨가 숲을 만든다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일은 어떤 이 시대에서 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좌우명, 석과 불씨,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슴에 또 새겨야 할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성인만의 재기발랄한 이력, 홍영표 의원님의 이색 프로필이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지성인,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계신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회인의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시기까지 이곳 부평이 말하자면 제2의 고향이시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이 부평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평 이게 산업과 주거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저는 크게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면 저는 부평이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신데 네.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 그 청천동, 상곡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문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발전에도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호선이 올해 이제 착공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이 예산 확보를 한 것이 가장 좀 보람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천동이나 상곡동에는 이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미산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다가 한 175억 정도를 들여서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이 들어섭니다. 내년 말쯤에는 완공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이 또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시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시는데요. 얼마 전에 뜻깊은 시간이 좀 마련이 됐었다고 들었어요. 홍영표 의원님의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화면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역이네요. 네. 작년에 제가 산업위에서 예산 확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이 고맙다고 상 주신답니다. 상관으로 가셨네요. 좋으셨겠어요. 그럼 지하상가는 자주 갑니다. 평소에도 자주 찾으시나 봐요. 네, 가끔 갑니다. 저희 부평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보내주신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부평 주민들께서 주시는 상이군요. 네. 이표를 드립니다. 지하상가 화이팅!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시장에다 문화를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터전이면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특별히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더 지하상가나 우리 문화의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참석해 주신 열심히 또 일해주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기도 할 테고요. 이번에 도와주신 문화관광시장 선정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하상가에 어떤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치인이기 전에 정말 저한테 참 인간적으로 또 저희 이웃사인데 인간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그런 거 떠나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화이팅! 부평 주민 여러분, 우리 부평 지하상가 또 문화의 거리는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또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꼭 대한민국에 오면 한번 꼭 찾아보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변화가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신 상이어서 더 뜻깊었을 것 네, 같아요. 아니, 저 사실 그날 아주 기분이 좋았죠. 예.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형 마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뭐 상점들이나 음식점이 다 아주 초토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저런 지하상가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것을 거의 그 대형 현대화된 이런 쇼핑몰 식으로 좀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진국도 그렇게 해서 이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평은 사실 지하상가가 월드 레코드에 기록된 거 아시죠? 예. 네. 제 딸애도 저 지하상가 좋아하지만 이 청소년들도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쇼핑하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것까지도 함께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뭐 들으니까 상복이 굉장히 많은 의원님으로도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국정감사 5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또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어요. 네. 원래 좀 타고나게 상복이 있으신 편인가요? 제가 뭐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하여튼 의정 활동은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상임위 활동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일 잘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 활동을 좀 충실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작년에 받은 상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굉장히 타기 어려웠는데 그 본회의 이런 데 한 번도 결석을 안 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초, 중, 고를 다 개근상을 받았어요. 원래 그렇기 그런 때문에, 양력이 있으셨군요. 예, 아무 그런 거는 아무튼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 박자 쉬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홍영표 의원님이 미래 홍영표 의원님께 편지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명 나에게 보내는 편지 시간인데요. 편지 혹시 작성해 오셨나요? 네, 오기 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10년 후에 나를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 않던데, 네. 제가 그래도 이게 주민들과 함께 제가 공유하는 10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10년 후의 나에게 미군 기지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지 10년, 파란 잔디, 줄지어선 키 큰 나무들, 끊이지 않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원 길을 걷고 있겠지. 칙칙했던 부평공단은 혁신단지 사업으로 현대화되었고
한국 GM은 가동률 100%를 자랑하고 있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다 마무리되었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었던 10년,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튼튼한 사회 안전망으로 누구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그런 복지 국가가 되어 있을 거야. 꽉 막혔던 남북 관계도 잘 풀려서 5천년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교류 협력도 본 궤도에 올라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을 거야. 부평에서 평양, 하얼빈, 시베리아를 거쳐 파리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친구들과 기쁜 마음으로 10년 전을 추억하기 바래. 이렇게 했습니다. 편지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아니 우선 나한테 보내는 편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숙제를 어려운 걸 주셨다 그랬는데, 저는 꿈꾸는 사람한테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소망하는 게 뭔가, 그걸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네. 지역 주민들 걱정이시고 어떤 정책과 이런 걸로 항상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뵙기에는. 지성인에 오늘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과거에 저의 이 속살도 다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로서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평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아마 현장에서 늘 주민들과 함께하는 홍영표 의원님을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벌어진 틈을 메우는 용접. 이때 온도가요, 무려 2000도씨 이상이라고 하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걸어온 그간의 행보처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시대의 용접공, 홍영표 의원님의 더 큰 활약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